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올해 9월 수련을 시작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연세대 의대 교수들은 새로 채용되는 전공의를 제자와 동료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아토피성 피부염의 진단과 치료법 발굴에 활용할 수 있는 생체 지표를 총정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동안 발병 원인을 특정하기 어려워 난치성 질환으로 꼽혔던 아토피를 치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입으면 신체 능력을 증강해주는 웨어러블 로봇의 정밀성과 안전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술이 고도화할수록 기업 간 협업을 활성화하고 산업 생태계를 형성해야만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 영향으로 미국에서는 고기압이 반구 모양의 막을 형성해 열기를 가둬놓는 열돔 현상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반경 1,600km까지 강렬한 열기를 내뿜는데 미국인의 절반 가까이가 폭염 위험권에 놓이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북상 중인 3호 태풍 개미가 오는 26일쯤 중국 남부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3호 태풍 개미가 현재 필리핀 부근 해상에서 느리게 북상 중이며 이번 주 고수온 해역을 지나며 점차 강하게 발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 후반에는 중심 풍속이 초속 45m 이상, 시속 162km 이상에 달하며 매우 강한 태풍으로 발달하겠습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점차 북서진해 26일쯤 중국 상하이 부근 남부 해안에 상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진로는 무척 유동적이지만 중국 동해안을 따라 북진하거나 다시 해상을 빠져나와 한반도 북쪽을 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에서 말라리아 환자 2명이 군집 사례로 발생하면서 강서구에 말라리아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지난 9일 양천구에서 말라리아 경보가 내려진 데 이어 올해 서울시 두 번째 경보입니다. 서울시는 강서구 군집 사례 환자들의 추정 감염 지역과 해당 지역 모기 서식 환경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심층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질병관리청 감염병 포털 통계를 보면 올해 신고된 국내 말라리아 환자는 지난 20일 기준으로 307명이며 서울 지역 환자는 19%인 58명입니다. 미국의 폭염이 심상치 않습니다. 중서부에서 시작된 기록적인 폭염이 동북부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열돔 현상 때문인데 절반 가까운 미국인이 폭염의 영향권에 놓였습니다. 보도에 권영희 기자입니다. 장기간의 폭염으로 사막 위의 도시 라스베이거스는 연일 끓고 있습니다. 얼마 전엔 섭씨 49도로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기록이 시작된 1937년 이후 가장 극심한 무더위입니다. Since June 1st, we've had 7 record high temperatures here in Las Vegas, and 4 of those 7 have occurred during this past. 네바다와 애리조나, 텍사스주 등 중서부에서 기승을 부리던 폭염은 동북부까지 세력을 넓혔습니다. 뉴욕 맨해튼과 브롱크스를 잇는 3번가 다리가 폭염으로 고장을 일으켜 교통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워싱턴 DC와 보스턴, 볼티모어, 필라델피아 모두 기록적인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발달한 고기압이 정체되면서 반구 형태의 막을 만들어 뜨거운 공기를 지면에 가둬놓는 열돔 현상 때문입니다. There's a big area of high pressure that's bulged outwards, forming a dome. That's all that means when you're calling it a heat dome. It's the heat wave. 기후 변화가 가져온 지구 온난화는 극지방 기온을 높여 적도와 기온 차이를 줄입니다. 그러면 공기 순환이 줄어들어 고기압을 정체시키고 열돔 현상을 부추깁니다. 힘이 세진 열돔은 중심에서 1,600km 떨어진 곳까지 강렬한 폭염을 내뿜습니다. That's what's particularly remarkable about this. The upper level ridge that's really driving this thing is essentially unprecedented for how strong it is this early in the summer. 미국인 1억 5천만 명이 폭염특보를 받았고 이미 수십 명이 숨졌습니다. 절정의 무더위는 네브라스카와 캔자스 등 중부지방도 강타할 예정입니다. 기후변화가 불러온 열돔 현상이 미국 전체를 뜨겁게 달구며 피해를 키우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월요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22일 하반기 전공의 모집 공고를 내면 각 수련병원은 홈페이지에 채용 공고를 올릴 예정입니다. 앞서 수련병원들이 신청한 모집 신청 규모는 인턴 2천여 명과 레지던트 5천여 명을 합해 7,707명입니다. 각 병원은 다음 달까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면접 등을 마무리하고 9월 1일부터 전공의 수련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사직자 가운데 하반기 전공의에 응시할 경우 동일 과목, 동일 연차 복귀를 허용하고 지역 응시 제한을 없애는 등 수련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연세대 의대 교수 비대위가 하반기에 새로 채용되는 전공의를 제자와 동료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비대위는 정부의 포갑과 협박으로 사직 처리된 전공의들 자리를 현재 세브란스와 전혀 상관없는 이들로 채용한다면 그건 정부가 병원에 근로자를 고용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수들은 사직 처리된 전공의들의 자리를 비워두고 그들이 당당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게 지원하고 지지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덥고 습한 장마철엔 장염과 피부병 등 각종 질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다른 때보다도 철저한 손 씻기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게 중요합니다. 장마철 건강관리 수칙 윤성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장마가 시작되면 각종 질병이 기승을 부립니다. 세균이 증식하면서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통해 쉽게 옮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게 장티푸스와 장염을 일으키는 세균성 이질입니다. 또 눈병이나 피부병에 걸리기도 쉽습니다. 올해 4월까지 수인성 식품맥의 감염병은 이미 170건 발생해 지난 4년간의 평균치보다 28% 가까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더운데다 습도까지 높아지는 장마철엔 위생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가장 쉬우면서도 중요한 제1수칙은 철저한 손 씻기입니다. 흐르는 물에 깨끗한 비누를 통해서 충분한 시간 동안 60초가량의 손위생을 시행하는 것이 제일 좋고요. 알코올젤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30초 이상 충분히 비벼서 건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조리할 땐 칼과 도마는 소독한 뒤 이용하고 채소와 과일은 깨끗한 물에 씻어야 합니다. 설사 증상이 있는데 음식을 조리하는 건 금물이고 음식은 가열해서 먹는 게 안전합니다. 장마와 함께 찾아오는 질병들, 예방수칙을 잘 지켜서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혈액 내 암 돌연변이 유전자를 초고민감도로 검출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한국재료연구원 바이오 헬스재료연구본부 이민영 박성규 박사 연구팀은 신호증폭용 바이오 센서 나노 소재를 기반으로 혈액 내 암 돌연변이 유전자를 10억 분의 1까지 초고민감도로 검출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폐암 환자와 정상인의 혈액 샘플로 암 돌연변이 유전자를 검출하는 성능 평가를 진행한 결과 진단 정확도 96%를 달성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번 기술은 암의 초기 진단과 재발 감지뿐만 아니라 치료 효과 모니터링, 개인 맞춤형 치료 계획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포나 DNA 등을 통해 몸의 변화를 알아낼 수 있도록 하는 지표를 바이오마커라고 부릅니다. 국내 연구팀이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에 도움이 될 바이오마커들을 처음으로 집대성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토피성 피부염은 대표적인 알레르기 질환입니다. 지독한 간지러움을 유발하고 한 번 생기면 쉽게 재발해 환자들을 괴롭힙니다. 20대 초반은 전신이 다 딱지였던 것 같아요. 진물 나고 완치를 기대하고 치료를 받는 건 아닌데 그냥 일단 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는 있으니까 이거 치료를 하면.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환자 면역 이상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단 기준도 치료 방법도 그만큼 다양한데 누구에게 어떤 것이 적합한지는 알기 어려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간지러움 이런 건 아예 없어.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의료진들은 겉으로 드러난 아토피의 양상만 보고 진단하고 치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국내 연구진이 아토피에 걸렸을 때 몸 안에서 보이는 특정한 지표들, 이른바 바이오마커들을 최초로 모아 정리하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인종, 나이, 피부 면역 상태와 같은 원인 요소나 혈액, 소변, 피부 조직 등 검사 지표들이 백과사전처럼 모인 셈입니다.
개인이 어떤 요소 때문에 아토피에 걸린지에서부터 어떤 치료법이 잘 맞는지까지 파악할 기준을 마련해 맞춤 치료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아토피 관련 신약들이 다수 나오는 가운데 환자 특성에 맞는 처방을 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이 약제가 모든 환자분들한테 효과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바이오마크를 통해서 이런 그 환자의 맞춤형 치료가 이제 앞으로 향후 10년 내에 이제 도래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토피는 천식이나 비염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은데 관련 사례에서 나타난 지표들도 이번 연구에서 정리돼 치료는 물론 예방에도 효과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도심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평소 텃밭 가꾸기나 식물 재배 등 생태 교육을 직접 경험해보는 게 쉽지 않은데요. 최근 농업과 사물 인터넷 기술을 결합한 스마트팜 교육 프로그램이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실 한편 식물 재배기에 바질과 민트가 푸른 잎을 뽐냅니다. 2달 전 학생들이 직접 씨를 뿌리고 급식실을 지날 때마다 정성을 다해 보살펴 길러낸 산물입니다. 이름까지 지어줬는데 이제는 반려식물로 애지중지 키울 정도입니다. 적당히 한만큼 물 주고 좋은 말도 해주고 이러면 더 잘 자란다 그래서 더 잘 자라게 그렇게 할 거예요. 이 학교에서는 남는 교실을 활용해 스마트팜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스마트팜은 농업과 사물 인터넷 기술, 빅데이터 등을 결합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시스템을 말하는데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 도입하게 된 겁니다. 학생들은 쌈 채소를 직접 수확해보고 자신이 기른 수확물을 부모님께 선물로 드리면서 색다른 기쁨을 느껴봅니다. 식물을 키우면서 저희가 직접 기록하면서 이제 보고서를 쓰는데 그걸 하면서 저희가 식물에 대해 소중함을 한 번 더 느낄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최근 농업과 먹거리의 소중함을 알리는 스마트팜 등을 활용한 생태 교육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확인되고 있기 때문인데 대표적인 게 정서 안정과 심리 치유입니다. 실제로 텃밭을 활용한 프로그램 등 학교에서 자연을 만나는 활동을 한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분석해봤더니 스트레스는 줄고 스트레스 저항도와 심장 안정도는 향상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직업에 대한 지식과 진로에 대한 계획성 역시 높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들을 재배를 통해서 그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심리적인 안정도 취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대인관계도 훨씬 더 원활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자연을 만나는 스마트팜 생태 교육은 농업을 농촌에서만 체험할 수 있다는 인식을 깨고 미래 도시 농업이라는 새로운 산업을 학생들에게 알리는 기회로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옷처럼 입을 수 있는 로봇을 뜻하는 웨어러블 로봇은 장애인의 활동 보조를 위해 개발된 기술입니다. 하지만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제는 모든 이에게 활용될 수 있는 필수적인 로봇 기술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우리 삶에서 웨어러블 로봇의 의미와 필요성을 박나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65세 남성이 웨어러블 로봇을 착용한 채 해발 600m에 달하는 북한산을 거뜬히 오릅니다. 산불 진화용 웨어러블 로봇은 장시간 진화 피로도를 줄이고 산지와 같은 경사도 쉽게 오르게 해줍니다. 이처럼 사람의 몸에 착용해 근력 등 부족한 신체 기능을 보완하는 웨어러블 로봇의 쓰임새는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재활, 훈련용 로봇에서 나아가 산업 현장에서는 물론 스포츠와 레저 등 우리 일상 곳곳에 적용 중인데 활용 범위가 넓어지는 건 웨어러블 로봇이 인간의 신체 구조와 매우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구동기는 근육, 기계 구조물은 골격과 관절, 지능 알고리즘은 인지신경계, 동작 제어 알고리즘은 운동신경계, 비상대응 알고리즘은 교감신경계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웨어러블 로봇이 구동을 하는 원리가 사실 사람이 동작을 하는 거랑 거의 그대로 다 닮아 있거든요. 어떤 동작을 할지에 대한 정의를 해야 되고 그게 동작이 일어나는 동안 내내 이제 그 피드백을 해야 되고. 최근에는 수많은 동작 데이터를 취득 후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 웨어러블 로봇이 신체의 동작 의도를 파악해 정밀성과 안전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직접 착용하고 움직여보니 힘을 제어하긴 하지만 동작을 구속하진 않아서 자연스럽게 보조받는 느낌입니다. 웨어러블 로봇 관련 수요가 다양한 분야에서 늘어나면서 로봇 업계 간의 협업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로봇을 설계하고 개발해서 만들어내서 검증하고 인증받고 하는데 사실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그 돈이 이제 소요가 됩니다. 그 여러 이제 이 기업들과 연계를 해야 일종의 로봇 산업이 생기고 생태계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 웨어러블 로봇 시장은 꾸준히 성장해 오는 2026년에는 우리 돈으로 약 18조 5천억 원까지 성장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국내에서 웨어러블 로봇 산업이 더욱 커지려면 더 많은 인재 발굴을 포함해 플랫폼과 기술 교육, 나아가 자율적인 서비스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박나연입니다. 최근 성황리에 끝난 부천국제영화제에서는 우리나라 국제영화제 중 처음으로 AI 영화 경쟁부문 수상이 이뤄졌습니다. 자본 없이도 뛰어난 아이디어만 있으면 영화를 만들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국내에서도 AI 영상 제작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I lost my grandma. But I wonder, where do grandmas go when they get lost? 우리 삶에서 사라진 할머니들이 어디로 갔을지 아이의 시선에서 고민한 2분짜리 이야기.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처음 신설된 AI 영화 작품상을 탄 작품입니다. AI 영화를 심사한 전례가 많지 않아 수상작 선정에 애를 먹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사용법을 가지고 만든 영화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영화를 제출할 때 본인이 그것을 어떻게 썼는가를 증명하는 것. 이처럼 AI 기술을 이용해 영상을 만드는 프로그램이 요즘 인기입니다. 사진 2장과 문장을 이용해서 5초짜리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2, 3분 정도면 입력한 내용과 사진을 반영한 영상이 탄생합니다. AI를 활용한 영화 제작 워크숍에도 30명 모집에 600명이 몰려 수강 인원을 2배 늘릴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제작자, 작가 같은 중견 영화인 뿐 아니라 대학생들도 AI 영화 감독을 꿈꾸며 머리를 맞댔습니다. 아무리 내가 프롬프트를 입력하더라도 원하는 이미지를 즉각적으로 뽑아낼 수는 없었다는 점, 그리고 원하는 이미지가 나올 때까지 반복하는 과정이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AI 영화 감독은 한 달 걸릴 단편 영화를 일주일 만에 만들었다면서 영화 만들기에 민주화라고 흑찬했습니다. 다만 새로운 뭔가를 내놓는 창조성은 여전히 콘텐츠 제작의 핵심이라며 누구나 AI 영화 제작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Develop a narrative and world build and create something that people want to see, right? So it's still about your idea, it's still about your creativity and providing something to the audience that they've never seen before. 오히려 AI 기술을 통해 영화를 만드는 기준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곱씹어볼 지점입니다. My wife told me it's an amazing movie. She didn't say it's an amazing animated or an amazing Pixar film. She said it's an amazing cinematic experience. And I think that's what AI is going to eventually do. 여기다 많은 데이터를 학습하고 출력하는 AI 기술 특성상 발생할 디지털 윤리 논란도 점차 본격화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최근 가요계에서는 가상 아이돌이 잇따라 데뷔하고 있고 활발한 활동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상 아이돌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가요계에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이경국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달 열린 그룹 에스파의 두 번째 단독 콘서트. 무대 위 4명의 멤버들 뒤로 또 한 명의 여성이 서 있습니다. 여성의 정체는 SM의 첫 번째 가상 아이돌 나이비스. 나이비스는 올해 정식 데뷔를 앞두고 단독 퍼포먼스도 선보였는데 생동감 있는 표정 그리고 자연스러운 안무가 큰 화제가 됐습니다. 지난해 3월 데뷔해 활동하고 있는 또 다른 가상 아이돌 플레이브, 음악방송 1위에 오른 데 이어 지난 4월에 연 팬 콘서트는 모든 좌석이 매진되는 등 탄탄한 팬덤도 형성됐습니다.
팬들과의 소소한 소통 방송부터 반갑습니다. 둘이서 맛있는 거 먹었어요. 맞춰보세요. 뭐 먹을게요? 돈가스 땡, 고기 땡. 음악 축제 출연 그리고 해외 진출 계획까지 실제 아이돌 그룹과 다를 게 없는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시장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간 IT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해왔지만 대형 기획사들이 잇따라 뛰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협업을 통해 4인조 가상 아이돌 메이블을 론칭했고 하이브의 자회사 슈퍼토는 AI를 기반으로 한 신디8을 데뷔시켰습니다. 기존 K-팝 팬은 물론 만화와 게임 등의 호감을 가진 팬덤까지 흡수할 수 있고 실제 아이돌과 비교해 사건 사고에 휘말리는 인적 리스크가 적다는 건 큰 장점입니다. 최신 기술을 앞세운 여러 가상 아이돌 그룹이 활동 영역의 한계를 깨고 세상 밖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 하지만 단순히 기술력을 강조하는 데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막 가상으로 활동하는 것에 있어서 매력은 무엇이고 그러면서 팬들과 얼마나 긴밀하게 소통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프로그램이 다 짜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늙지 않는 나의 가수, 가상 아이돌이 가요계에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중국계 온라인 기업 간 거래 플랫폼 알리바바닷컴이 다음 달부터 한국 중소기업 전용 웹사이트 운영을 시작합니다. 알리바바닷컴 측은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음 달 8일 선보이는 한국 기업 전용 B2B 웹사이트 한국 파빌리온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 5천여 곳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 화장품과 식품, 자동차 부품 등 한국 상품의 해외 구매자들의 문의가 크다며 이에 따라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한국에서 국가 전용 B2B 웹사이트를 구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국내 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 진입 장벽을 낮추고 전 세계 구매자들은 더욱 편리하게 한국산 제품을 검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알리바바 그룹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타오바오와 티몰 등 자체 플랫폼을 통해 34조 원 규모 한국 상품을 중국과 동남아시아 시장에 판매했으며 타오바오와 티몰에 입점한 한국 브랜드는 7,600여 개에 달합니다. 스마트폰이나 전동 킥보드 등에서 쓰이는 리튬 이온 배터리 화재의 절반 이상이 과충전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청은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리튬 이온 배터리 화재를 분석한 결과 전체 612건의 51%인 312건이 배터리 과충전 상태에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재 장소별로는 공동주택 내 화재가 299건으로 가장 많았고 거리나 공터에서가 117건, 건물이나 수리점이 116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소방청은 리튬 화재 절반 이상이 과충전 시 발생하는 만큼 충전이 완료되면 전기 전원을 분리하고 냄새나 소리 등 이상이 있으면 사용을 중지하며 불이 날 경우 대피를 위해 현관 앞에서 충전하는 일은 삼가라고 조언했습니다. 일 년 중 가장 덥다는 절기 대서에도 뜨거운 해보다 비가 내린 지역이 많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19일부터 전국에 내린 비의 양은 평년 같은 기간보다 1.5배나 되고 비가 내린 날도 3일이나 더 늘었다고 합니다. 지난주 발생한 3호 태풍 개미가 장마 전선을 밀어 올리면 장마도 끝이 날 텐데요. 길어지는 장마와 찜통더위에 몸과 마음이 지치기 쉬운 만큼 건강관리에 신경 쓰시면 좋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